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훈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네. 지금 소송을 제기할 노동자들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얼마나 급식 노동자로 일한 겁니까? 또 폐암은 언제 발견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한 시기나 진단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미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 사이에서 보면은 짧게는 14년, 길게는 26년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네. 이 정도 근무했다고 해서 사실 이분들의 폐암이 산재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보다 짧은 근무 기간 안에서도 산재는 인정되고 있고요. 진단 시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폐암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5월 기준으로 급식실에서 일을 했다가 폐암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신 분이 한 9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97명이나 돼요? 폐암으로 그렇죠. 산재 신청을 한 인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일 거다. 저희는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산재가 원래 승인받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 급식 폐암 문제가 제기된 거에 비해서 이분들의 산재 인정 시기가 좀 늦어지긴 하였으나, 2021년에 이제 산재 인정이 되고 나서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다른 직업병 사건에 비해서는 좀 빨리 판정이 나오고는 있어요.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짧게는 3, 4개월 안에 판정이 나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 좀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죠. 근데 혹시 반려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97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승인받은 이번에 소송 제기한 인원이 6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도 혹시 있습니까? 그 6명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산재 승인을 받은 분 중에 아주 일부만 민사소송 의사를 밝혀주신 거고,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은 제가 한 4월 기준으로 50명 좀 넘는, 그러니까 60명 가까운 수가 승인을 이미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민사소송까지 좀 해보시겠다라고 마음을 주신 분들이 또 일부가 있는 거죠. 지금 신청한 인원과 승인받은 인원 두 개만 지금 합한다 하더라도 1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도 보이는데 이 급식실 폐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급식실 폐암을 이해하려면 조리흉미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조리흉미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세한 기름 입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초중고 급식실에서 일을 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볶음, 튀김 이런 요리가 많잖아요. 그런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배출물인데 이제 워낙 이게 미세한 입자다 보니까 호흡기 깊숙이 침투를 해서 암을 일으킨다. 그런 이제 발암인자다라는 판단은 사실 국제암연구소라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2010년에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관련된 법적 대응이 나온 거는 많이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이게 국제기구에서 발암인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이 연구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기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의 발생이나 대응은 많은 일정감이 있죠. 근데 조리흉을 일반적으로 우리 급식실 보면은 큰 환풍기 같은 거 설치돼 있거나 그렇잖아요. 강제로 또 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급식실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보통은 캐노피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기 설비가 이 급식
조리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조리대는 이제 뭐 허리춤 뭐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리대에서 조리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리기구에서 네. 그 나온 조리흉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캐노피 형태의 환기 설비로 배출되기 전까지 그 사이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캐노피 형태의 환기 설비로 나가기 전에 노동자의 호흡기로 이제 침투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환기 설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그 개선 방안도 나오고요. 근데 뭐 환기 설비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좀 바람을 불어가지고 네네. 작업자의 호흡기에서 좀 이 조리흉도 이제 멀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개선 대책들은 이미 예전부터 제시는 되어 왔는데 예. 우리나라 급식 현장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폐암이 이 조리흉 때문에 발병한다라는 거는 지금 산재 승인받은 걸 보니까 인정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시설에서 급식 노동자들이 계속 조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폐암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시설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방 교육청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고 워낙 저도 이제 직업성 암 문제를 좀 오래전부터 붙들고 있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서 이 급식 노동을 하셨던 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뭐 30배 이상 높게 나온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 예.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뭐 그 작업 환경이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예. 이거를 더 이상 국가 입장에서 놔두기는 어려워가지고 환기 시설을 고친다든가 하는 이제 뭐 대비책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력 문제거든요. 인력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기 시설도 물론 좋아져야 하고 보호구도 좀 더 제공이 되어야 하겠으나 네. 급식 노동 인력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것을 조금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환기시설과 보호구는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긴 있습니까? 환기시설은 한꺼번에 이제 환기 설비 쪽으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개선하는 작업들을 뭐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기는 할 거니까 단계적으로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나오고 일부 실행이 되고 있기는 하다는 거죠. 예. 보호구 만약에 이 시설이 없다고 한다거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조리흉을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환기 설비 문제와 함께 이제 좀 그 식단을 개선해야 된다. 식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예. 뭐 볶음 튀김 요리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조리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음식 말고 예. 좀 더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산재 인정은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산재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금이라는 게 그 보상금 산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 피해를 입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게 뭐 크게는 이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누는데 네. 정신적인 손해 부분은 전혀 이제 보상이 안 되고요. 재산적 피해 부분도 일부만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느끼는 피해, 실제 겪었던 손해에 비하면은 뭐 산재 보상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을 제대로 위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정말 본인의 그 작업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폐암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질병을 겪게 되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네. 두 번째는 그 산재 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보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법률적인 책임, 그러니까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국가가 조금 더 열심히 나서가지고 환기설비나 조금 더 빨리 개선했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방치한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럼 정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네. 뭐 정부가 나서서 먼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불법이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 민사소송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폐암 피해를 입으셨던 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상당수가 산재 이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까지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저함이 있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주저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 뭐 판결이 나와도 이 배상금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뭐 용기를 내서 나와주신 분은 이게 뭐 실질적인 보상의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정부의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애써주시는 거고 네.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례를 남겨놓고 정부의 책임을 일단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을 좀 더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게 좀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자훈 변호사였습니다.